영조 3년 11월, 박문수가 영남 지역 어사로 은밀히 파견됩니다. 경상도 지역의 중심지인 경주에 암행한 박문수는 지역의 양반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관아에 신고할 때 엉터리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박문수는 양반들의 비리를 은밀히 파악해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조의 명령으로 토지 측량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고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로 널리 알려진 박문수의 일화입니다. 박문수는 조선시대 왕의 특명을 받고 파견될 만큼 임금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는데요. 조선에 박문수가 있다면 해외엔 탐정 셜록 홈즈가 있죠. 홈즈 역시 영국 여왕이나 수상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종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탐정이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만들어준 두 인물, 박문수와 셜록 홈즈. 두 인물의 평행이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사건 평행이론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탐정입니다. 어제 예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꿈이 바로 탐정이었습니다. 특히 추리소설 속 명탐정 셜록 홈즈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탐정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어사 박문수 말고도 우리 역사 곳곳에 탐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두 분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탐정이라고 하면 특히 조선시대 탐정, 우리가 영화로 접하기도 한 조선 명탐정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이 영화 다 봤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이런 민간 수사요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김 교수님? 사실 그 민간 수사요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관에서 공식적인 그 수사요원들이 실제로 존재했죠. 예. 그러나 주로 이제 관에서 뭐 의금부라든가 포도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 같은 걸 하겠지만은 예. 그러나 비밀리에 그 탐정처럼 역할했던 것은 아무래도 아까 그 이야기했던 어사 박문수 같은 네. 암행어사들이 아마 주로 했을 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암행어사 같은 경우야 뭐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은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도. 그렇죠. 뭐 그 이몽룡 가장 대표적인 네, 춘향전에. 춘향전. 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암행어사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금의 최측근들 특히나 이제 당하관이라고 해서 네. 정육품 이하의 아주 중요 부서들, 네. 뭐 홍문관이라든가 승문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부서에 있었던 시종신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임금 옆에 있었던 네. 그런 젊은 신하들에게 비밀리에 업무를 주어가지고 그 업무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아주 은밀하게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암행어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위가 높진 않지만 젊고 임금 왕의 신임을 받던 그런 젊은 관리들이 암행어사로 주로 나갔다. 이제 젊은 관리들을 쓰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예. 여러 관계에 예.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정의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예. 사람들을 주로 이제 썼던 거고요. 네. 또 대표적인 암행어사 하면 역시 뭐 정약용 같은 분, 네. 아니, 박문수, 정약용, 뭐 암행어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산 정약용. 예. 네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사는 탐정이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감사원, 감사 요원들이나 혹은 청와대 특감반 뭐 이런 역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슷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날 감사원의 역할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심 작가가 보시는 조선시대 탐정은 누군가요? 뭐 탐정의 기준이 어떨까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대부분 사설 탐정이라는 개념은 없었다라는 게 좀 정확한 것 같고요. 예. 좀 저는 없다 쪽에 무게를 실어두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들 외에도 네. 진짜 그 당시에 명탐정이다라고 불렸었던 지금 잘 안 알려진 뭐 15세기의 문신 이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휘. 것도
예, 그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셜록을 보니까 굉장히 탐정하면 멋있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예. 사실 이제 사설 탐정이 하는 일이 네. 굳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사설 탐정과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일까 했었을 땐 네. 사실은 추노. 추노, 예전에- 드라마 추노. 그렇죠. 예, 예. 노비를 막 도망간 노비를 아, 잡아오는 예, 사실은 그게 그래도 좀 사설 탐정의 개념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인데 아, 근데 관리가 아닌데 조사하고 쫓아가고 이런 그렇죠.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실록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추노 행위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네네. 나쁜 걸로 보는데 하나 좀 예외적인 사실은 효종 때 북벌 청나라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예. 우리가 좀 인구도 증가시키고 생산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오자 하면서 아. 추노 작업을 한번 좀 장려했던 적도 좀 있습니다. 장려했다 추노를. 별로 좋은 예. 모습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네네. 그 뭐 추노는 뭐 노비 추세관에서 네. 굉장히 그 신체적 조건도 좋고 예. 또 추리력도 좋고 또 무예적 능력도 뛰어나고 뭐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예. 그 모습만 보면 어떤 우리가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 속 탐정의 모습을 가장 닮은 게 추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 역사는 그 의견, 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정으로 어떤 역할을 보느냐 마느냐 이거는 오늘 나오신 두 분 전문가의 개인적인 평가다. 역사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결국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박문수가 탐정 역할을 했다. 그의 기능, 역할 관련해서요. 김 교수님, 정말 그런 탐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박문수 하면은 뭐 암행어사로 이름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거기에 뭐 청구야담이라든가 예. 김은총화라든가 우리나라 그 야담사에 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네. 그러나 실제로 그 박문수의 탐정의 역할은 영조실록 보게 되면 네. 크게 한 2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예. 기간 자체는 한 2, 3년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에 주로 이제 영남 지역에 가서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당시 박문수가 했던 그 백성을 위한 도움의 역할들이 예. 커져가지고 암행어사는 박문수다. 박문수가 가면 백성들 위해서 도움을 준다. 아하.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백성들이 당시 하게 됐던 거죠. 예, 예. 혹시 그 박문수가 해결한 사건, 사례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조금 전에 처음에 예. 시작에 이야기 나왔겠지만은 토지 관련한 토지 영도에, 관련해서 예.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 당시에 그 양반들이 이 토지들을 갖다가 이런 신고를 제대로 안 해요. 아. 가령 뭐 10,000평 있었다 그러면 한 500평만 신고하고 네. 세금을 이제 적게 내거든요. 그게 오늘날 재벌들의 뭐 분식회계 이런 거랑 좀 거의 비슷하겠네요.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시 그 박문수가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아주 은밀하게 조사해서 예. 당시 이제 영조한테 직접 보고를 했고 네. 영조가 그 부분에서 진노를 해서 다 올바르게 양전 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하게 하고 네. 제대로 된 세금을 걷게 했죠. 아, 예. 심 작가, 그런데 아까 드라마 추노와 연결된 추노꾼 말씀하셨는데 네. 또 떠오르는 드라마가 다모예요. 하지원 씨 정말 너무 매력적인 저도 그렇죠. 빠져들었었는데 네네. 다모도 탐정 아닌가요? 여성 탐정? 예, 제가 오늘 무슨 드라마 특집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서 이렇게 이런 거죠. 남녀가 유별한 사회고, 근데 그렇죠. 사건은 이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라는 과정에서 결국은 여성 수사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여자 경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대응을 했었냐면 예. 조선 전기 때는 놀랍게도 의녀, 의녀. 네, 그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다모. 의녀는 의술을 하는 사람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이런 역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게 사실 의녀하면 그냥 여의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신분도 공노비였었고 아. 공노비들 중에서 굉장히 좀 똑똑하고 의학을 이해하는 여성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의사의 보조원처럼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아하. 그런 분들이 네. 그 외의 일로서 여성 경찰 같은 활동을 했었고요. 네.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 이 의녀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하죠? 기녀 같은 역할들을 좀 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네, 쇠퇴하게 되고 예. 그 자리를 메꾼 게
원래는 사대부들의 차를 시중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담호들- 담호입니까 이름이? 네, 그래서 담호입니다. 아 예. 근데 정말 그 재미난 게 보니까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네. 정조가 만든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예. 군대에도 담호를 배치를 합니다. 군대에도 담호를 배친다. 그래서 이제 예, 특히나 이제 수원에 예. 장룡영 외영에 보게 되면 담호를 2인 이렇게 예. 배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장룡영 말고 훈련도감이라든가 아니면 예. 금영 어영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호를 배치해서 그 이제 군대 내에서 있었던 악습들 같은 것들도 은밀히 조사하게 하고 헌병 같은 역할이네요. 또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잘못되면 또 의녀였기 때문에 또 치료도 같이 해주는 아, 그럼 역할을 그런 몇 일들- 개를 수행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데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역할이 모호하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하나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건 원래는 중앙관청이나 포도청에밖에 없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방금 말씀하신 군부대라든지 하급 관청에도 배치가 될 정도로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여자 경찰의 원형 같은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하지원 씨가 명예 경찰관으로 그렇군요. 받았었잖아요. 예, 예. 네. 김 교수님 그런데 담호 말고도 우리가 또 익숙한 게 별순검이라는 존재거든요. 그 이들은 MBC에서 예전에 별순검이라는 드라마 네, 했었지 네. 않습니까? 오늘 드라마 관련돼서 얘기가 많은데 예. 그 별순검이 실제 존재했던 직책입니다. 실존했던. 그 고종 말년에 네. 이제 그 별순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책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예. 이제 그 직제 개편을 하면서 오늘날 경찰의 원형이 이제 경시청이라고 하는 걸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이렇게 오늘날처럼 경찰들을 순검이라고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식 복장을 입었던 거죠. 순검은 이제 네, 네, 네. 복장을 입은. 네. 그런데 별순검은 완전 오늘날 사복 경찰 같은 형식이에요. 아. 그래서 이 별순검들을 네. 따로 뽑아가지고 예. 아주 은밀히 정탐하고 또 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네. 대한매일신보에 이 별순검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예. 이들이 이제 고위 대신들의 집을 갔다가 은밀히 그 조사를 하고 그들이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이제 적발하는 내용들 이런 네. 것들까지도 다 별순검이 다 했었죠. 네, 심 작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금 가까이 와서 일제 강점기 네네. 그 당시에 뭐 흥신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탐정은 예. 19세기 역사의 좀 산물인데 셜록 홈즈도 사실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일본에서 일본이 좀 근대화가 빨랐던 것 같은데 이미 네. 19세기 때 탐정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자연스럽게 그 영향 속에서 그러니까 탐정이 실존했었고 그래서 그 영향 속에서 일제 네. 강점기 때는 이제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좀 운영이 됐다라는 것들. 당시 자료 보면은 네. 경주군 읍내 김모와 황 두 사람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네. 비밀 탐문, 재산 조사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이게 이제 저게 제가 굉장히 힘들게 찾은 자료인데 예.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네. 이런 식의 사설 탐정은 되게 사건은 적고 그 당시 대부분은 군사 탐정, 아. 그러니까 탐정이 정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예, 예. 스파이 같은 역할들이 조금 더 많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또 밀정을 탐정이라고 불러서 밀정.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임시정부사에 보면 1925년 3월 31일 날 의열단원 이인홍을 이제 그 북경에서 의열단원 이인홍이 이제 네. 북경에서 일본 탐정 김다라를 처단했다. 영화 암살에 나오는 이정재 같은 밀정. 네. 예. 그래서 이게 밀정, 정탐, 탐정이 좀 혼재되고 있었던 게 좀 밀정 정탐 탐정. 김다라가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였는데 야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사실 그다지 좋은 의미로 우리의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네요. 탐정이라는 용어나 그렇죠, 뭐 역할 그렇죠.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군사나 정치적인 의미로 활용되던 민간 조사원들인데 이들이 우리 독립군들에게 오히려 아니 근데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은 네,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다른 예. 기록을 보게 되면 예. 그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 고종이 말이죠. 그 당시 그 암행어사 형식으로 해서 아예 비밀리에 일본을 보내요. 예.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런 그 현재 상황들, 예. 이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기 그런 때문에 역할도 있네요. 근데 예.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저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네, 예. 이게 제가 약간 탐정이 된 기분인데 아, 예. 이건 제가 오늘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표창원 앵커님께 좀 질문 좀 아, 그 궁금한 거 저한테 좀 질문입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사건반장의 표창원 앵커님. 저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60대 경찰관입니다.
다음 달부터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제 오래된 수사 경력을 살릴 수 있고 또 자신 있는 일이라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주위에서는 흥신소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예. 이거 불법 아니냐?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누가 탐정을 고용하겠냐는 등 만류를 합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론 표창원 앵커께서 오랜 기간 탐정을 꿈꿨다고 들었습니다. 제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일까요? 이거 중요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고 뭐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요. 제가 이렇게 허투루 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과 조금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신용정보 등에 관한 법률상에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건 결국 탐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해도 된다는 그렇죠.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나 탐정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탐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자격은 어떤지, 또 어떠한 규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입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탐정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행위들이 다른 법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탐정의 역사를 조금 간단히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초의 탐정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 거꾸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당황스럽네요. 네. 1833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의 탐정 사무소가 개설이 됩니다. 이 비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영화로도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1850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핑커튼이라는. 핑커튼. 예, 핑커튼 탐정 사무소가 미국에서 1850년에 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1852년에 영국 런던에서 전직 런던 수도경찰청 형사가 퇴직하면서 탐정사무소를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보면 경찰관 형사가 탐정을 하겠다는 건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이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탐정에 대한 법제나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 작가 조금 조사를 하셨죠? 조사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얘기들이고 사실 이제 만약 시작을 하면 전직 형사나 뭐 여러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이 기회가 오긴 하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선 다른 법제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똑같이 좀 도달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좀 궁금한 게 예. 영화나 드라마에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왜 현장에 없는지. 예. 그리고 이게 그럼 정말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소설을 보면서 좀 상상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어떤 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건을? 우선은 네. 우리나라에 왜 탐정이 없느냐?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없거든요. 그렇죠. 왜 없느냐? 우리는 앞서도 쭉 김 교수님이 설명을 주셨지만은 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담호도 관, 별순검도 관, 어사도 관, 공무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추노만 살짝 예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관 중심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만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오랜 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막 조사를 한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관념상 받아들이지 못해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인식이 바뀌었어요. 경찰도 또 검찰도 퇴직 이후에 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간의 탐정 제도를 주관하겠다. 경찰과 검찰이 우리가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 입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네. 예, 사건 평행이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호시우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시우행. 예, 호랑이 눈처럼 네. 쳐다보되 소처럼 천천히 걸어가는데 사실은 이 소처럼 가라고 하는 말은 매우 성실하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예. 앞으로 탐정의 역할을 할 때 아주 그냥 예리하게 호랑이 눈처럼 매섭게 보면서 성실하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영환 작가. 네, 저는 사근 취원이란 말을 사근 준비했습니다. 취원. 가까운 것을 버리고 네. 먼 것을 취하는 행동. 아. 네, 대강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할 거면 적재적소에 재빨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부작용과 무성함만 생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갖고봤습니다. 네. 네, OECD 국가 중 탐정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수사의 국가 독점과
사건을 국가기관만 조사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